요즘 인터넷 세상 정말 AI랑 보수로 가득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진짜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지금 막 떠오르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그 전략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인터넷이 왜 이런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이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초기 참여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보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클릭 공장이다, 스크립트다 해서 가짜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진짜 사용자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또 중요한 자원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접근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파이 네트워크인데요. 이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 일단 먼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용자부터 모으는 데 집중하는 거죠. 보세요, 이 숫자. 6천만 명 이상. 이게 그냥 사용자가 아닙니다.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까지 전부 마친 활성 사용자라는 거예요. 파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압도적인 스케일,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장에서 신규 고객 딱 한 명 얻는데 거의 $100까지 든다고 해요. 그런데 거래소들이 정말 원하는 건 잠깐 왔다 가는 투기꾼들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진짜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 수천만 명의 사용자 기반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가 그리는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 토큰화의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되겠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우리 실생활에 있는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와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쉽게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이의 전략은 이 거대한 이미 검증까지 끝난 커뮤니티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의 미래, RWA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수많은 진짜 사용자가 곧 네트워크의 가치다. 아주 직설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나보시죠.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 규모보다 보안을 먼저 생각해요. 애초에 보시 끼어들 틈이 없는 아주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데 모든 걸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인터링크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 휴먼 노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계정이 아니에요. 최첨단 생체 인식이랑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는 기술을 써서 봇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고유한 디지털 신원을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당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의 일반적인 지갑 기반 계정은요. 익명이고 마음만 먹으면 수백, 수천 개도 만들 수 있죠. 봇에 너무나 취약해요. 하지만 오른쪽의 휴먼 노드는요. 딱 한 명의 검증된 사람한테만 연결됩니다. 봇이나 사기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죠. 가치의 중심이 얼마나 많은 코인을 가졌냐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인터링크의 전략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인간 네트워크, 즉 휴먼 노드를 먼저 만들고요. 둘째, 진짜 사람들을 앱으로 끌어들입니다. 셋째,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매일 쓸만한 유용한 미니 앱들을 계속 붙여서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죠.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출시해서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접근법, 규모를 앞세운 파이와 보안을 앞세운 인터링크,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야, 이 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웹3 생태계를 만드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철학을 한눈에 보여주잖아요. 파이는 이미 확보한 거대한 KYC 커뮤니티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워서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거고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봇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보안과 신뢰,
그 자체에서 가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가치의 원천이 다른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렇게나 다른 두 프로젝트가 공통적으로 아주 강하게 외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초기 참여자에게 돌아갈 엄청난 기회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느낌.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파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RWA 생태계가 커지면서 수십억 달러 같은 거대 자본이 파이코인을 사러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미 많은 코인이 장기간 묶여 있어서 시장에 팔 물량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 충격이죠. 먼저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인터링크가 말하는 기회는 또 다릅니다. 이들은 여기가 진짜 FMO 구간이다 라고 말해요. 진짜 사람들로만 구성된 이 특별한 네트워크가 미래의 표준이 되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라는 거죠.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스위치를 켜기 전 바로 지금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인터넷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진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의 가장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웹3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증명될까요? 수천만 명을 먼저 모은 가장 큰 네트워크일까요? 아니면 봇을 완벽하게 막아낸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일까요? 이 두 거대한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